대중교통 통합 할인 제도 동백패스가 지난달 도입됐습니다. 가계 부담을 덜려는 시민들의 관심 높았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정부가 내년부터 K패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K패스, 지금 부산시가 시행하는 동백패스. 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에 비례해서 요금을 환급해주는,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먼저 국민과 부산 시민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제도입니다. 예. 근데 먼저 동백패스는 월 4만 5천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4만 5천 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평일 대중교통 이용자는 82만 명이거든요. 예. 월 평균 대중교통 비용은 49,913원입니다. 4만 5천 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53%의 절반. 예. 그러니까 53%는 이 동백패스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정부가 내년 7월에 도입 예정인 K패스는 월 한 해 21번 이상 이용할 때는 이용부터 60회 한도까지 사용액의 20%에서 53.3%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특히 장애인과 청소년들한테는 더 환급을 해주는 이런 사회약자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21회에서 36회를 이용하면 K패스가 유리하고요. 37회 이상 이용하면 동백패스가 유리하다는 것인데 정부하고 지자체가 무슨 경쟁하라는 민간 업체들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러면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러면 시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다른 차이는 K패스는 선불카드, 후불카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근데 동백패스는 후불카드 기반이기 때문에 후불카드 기능을 발급 못 받는 청소년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도 헷갈리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K패스는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횟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부 여당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됐을 수가 있나? 예, 맞습니다. 시기, K패스 발표 시기랑 동백패스 시작 시점하고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부산시는 이제 부산시가 먼저 이 정책을 추진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한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죠. 먼저 했다고 해서 부산 시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 더 큰 이익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가 먼저 추진했다고 정부한테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정부가 이 사업을 중단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책이 유사해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또 혼란이 가중된다면 정부와 부산시가 소통과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걸 이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좀 문제가 있고요. 부산시가 3월 말에 이 정책을 발표합니다. 3월 말에 언론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8월 시행 전까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K패스도 도입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청소년 교통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좀 졸속으로 무리하게 좀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실수와 부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K패스를 융합하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백패스를 위해서 예산은 아니지만 부산은행이 돈을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융합한다면 또다시 예산이나 아니면 동백점 발급업체한테 또 재정을 그러니까 예산, 그러니까 비용을 또 투자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왜 사업을 이렇게까지 추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외부 변수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그 융합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고 일단 동백패스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시의회가 약자 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일단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성 1,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일단 논의를 떠나서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8월에 시행하는데 6월 중순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권고를 받았어요. 사회약자를 더 배려해라는 예. 권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권고안을 무시하고 바로 8월에 시행했고 그 7월에 315회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최된 교통혁신위원회에서도 사회약자가 서야 된다는 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바로 강행을 했죠. 그럼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엇이냐면 네. 동백카드, 그러니까 동백전은 계좌 개설을 기반으로 하는 체크카드 방식의 동백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고 만들지 청소년의 못하니까. 경우도 예. 부모의 동의하에 그래서 동백 패스를 발급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근데 예. 경기도나 아니면 정부가 하는 선불카드식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과 사회적약자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뭐 처장님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관련해서 뭐 얘기를 했었죠. 예, 저희도 기자회견 2번이나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예. 저도 부산시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자, 사항입니다. 시기가 예. 교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음 달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동백패스는 8월입니다. 네. 그리고 협의를 거치고 나서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가지고 여론 무마용으로 먼저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3월에 도입됐고 10월부터 이제 오르지 않습니까? 예. 8월에 이제 시행은 됐는데 3월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부산시가 이야기를 예. 했었고요. 근데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대중교통 요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산도 올라야 되냐? 여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대중교통 요금을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 오른다. 그다음에 이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안 올렸다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이 예. 아니고 올려야 되는 인상 요인을 확실하게 근거로 제시해야 되죠. 그럼 버스 요금에 이제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버스는 지금 퇴직금이 가다 산정된 부분 그리고 2021년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652억이 가다 지원됐기 때문에 그걸 네. 회수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중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의 문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건설 비용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무임 승차 비용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무조건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게 인정할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 재정 적자가 완화되냐? 부산시는 1,600억 정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을 때 재정 지원금이 줄어든 적이 별로 없고요. 예. 그러면 1,600원 정도가 재정 부담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렇죠. 이 동백 패스로 다시 1,000억의 재정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예. 결국 6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대중교통 생각합니다. 요금을 올려놓고 네. 사실상 상쇄되는 부분이 설득력이 600억, 약하다는 적다는 거잖아요. 거죠. 예, 맞습니다. 표준운송 원가 이전에 버스는 계속해서 준공영제니까 이 네. 표준운송 원가 관련해서 재원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수년 전부터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개혁이 지금 일정 부분 됐지만 예. 여전히 미흡한 예.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고 예. 부랴부랴 동백패스의 그 융합 네. K패스와 요 가능한 겁니까? 지금 예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일단 되는지. 부산시는 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정부는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연동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동백패스는 부산은행 동백정 앱 상에서 실현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동하기 위해서는 부산은행 하나카드 농협 BC카드를 K패스에 연동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예산을 누가 낼 거라는 겁니다. 부산은행이 낼지 예. 지금 현재도 동백패스 관련해서 하나카드와 농협은 데이터 처리 비용을 못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동백카드만 동백패스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을 누가 내냐는 거죠. 그럼 부산시가 또 낸다면 얼마나 이게 예산 중복의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이동권에 대해서 네. 본질적인 접근,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있고요. 이걸 좀 어떻게 좀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런지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 또 들어보니까 예. 대중교통 이용은 당연한 권리로 이동권의 권리로 봐야 되고 교통복지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까지도 정액권으로 한 달을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이후에 무상교통으로 가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복지 차원 아니면 기본 이동권 차원에서 예. 대중교통 요금은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안전도 무시되게 되고 네네. 그리고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수익자 부담으로 그 적자분을 해소하려면 지금 3,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요금을 그렇죠. 높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정책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요금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예.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말 진심으로 수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에 예. 대한 시선이 진실되기를 바라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부산시가 예. 부산 시민을 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공론화 알겠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부족분을 없앴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체면대 양미숙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